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될 미 대선 TV 토론과 관련해 증시의 단기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보다 양호한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엔 관련 업종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오늘 바이든 정책 수혜주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첨단 금속 제조 전문 기업 HVM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18,0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60%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29,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가 약 10% 상승한 주당 23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는 29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생산은 0.7%, 소비는 0.2%, 투자는 4.1%가량 줄게 되면서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8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고용 시장의 둔화세가 확인이 되면서 일제히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만 이날 반도체 주역들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이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됐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이 전날 아쉬운 4분기 매출 전망치를 발표했던 마이크론, 이 시간의 매매에서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간밤에도 7%대의 추가 하락을 이어갔고요. 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역시 1.9%가량 하락하면서 연이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이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 첫날 10% 공모가 대비 상승하게 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줬고요. 이제 시장의 이목은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시작될 이 미국 대선 토론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그간 6월에 상승분을 반납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수혜주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끌어줬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시장이었죠. 오늘은 0.16%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2,7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5천억 원어치 외국인이 매물을 담아냈던 유가증권 시장, 그중 4천억 원가량은 삼성전자였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21% 올라가면서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840선을 드디어 탈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매도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홀로 매물을 출회해내고 있는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 흐름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빨간불 약하게나마 켜주고 있는 우리 시장, 양대 지수 출발이 좋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섹터의 상승 탄력을 더해줄 두 가지의 R&D 사업이 지난 26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부가 주관하는 이 반도체 패키징 R&D 사업과 과기부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클라우드 개발 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 사업은 2025년부터 약 5년간 각각 2,700억 원 그리고 4,030억 원가량의 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과연 이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줄 반도체 섹터.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잠시 뒤에 5분 뒤에는요. 10시부터 우리나라 시간 10시, 미국 시간은 저녁
9시인데요. 미 대선 토론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한 번 하고 끝날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7월에서 8월은 이런 이제 토론회 개최 이후에서도 계속 전당대회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뭐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 시장의 뉴스를 보면은 뭐 민주당은 어디를, 그다음에 공화당은 어디를 뭘 지지하고 일단 통상 및 경제 정책과 그다음에 환경 정책과 재정 정책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약간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살펴보시면 좋은데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프라 투자 쪽에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수혜주 하면은 뭐 그동안에서도 제가 공개 방송에도 얘기하기도 했고 그런 쪽들은 만만하죠. 왜냐면 돈을 어차피 갖다 뿌려야 되는데 어디다 뿌릴 거냐. 양쪽에 갈리는 쪽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은 심심할 때마다 뭐 맨날 올라가진 않겠지만 뭐 이제 조정받다 싶으면 또 올라가고 할 거니까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방송에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고 한 달 전에도 얘기했고 심지어 작년에도 얘기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이냐 신재생이냐 어디가 좀 더 강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 쪽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쪽 뉘앙스보다는 저쪽이 더 가깝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쪽이 더 성향이 더 강한 쪽으로 갈 거냐 해서 테마주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서도 뭐 각국이 이제 보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미국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 할 텐데 일단 규제 강화냐, 규제 완화냐,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굉장히 뭐 반도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제 규제냐 완화냐,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은 갈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건설과 인프라, 그 다음에 뭐 화석연료 규제 완화,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또 다시 유가주들이 갈 것이냐, 뭐 아니면 원전 테마, 전선 전력,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이 그래서 누가 더 강하게 그렇죠? 누가 더 내가 더 여기서 더 강하게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가 더 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다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가 강하게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마주 매매에 참 좋은 장이에요.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안 떨어지죠. 뭐 떨어진다 해서 뭐 무섭습니까? 떨어지면 어때요? 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내려와도 별로 무섭지 않은. 그래서 최근에서도 이번 주 월요일 날 흔들릴 때에서 아주 혼비백산하면서 무서워가지고 주식하기 싫다고 막 우는 사람들 막 몇 명 나왔는데 그런 장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봐요. 그런 장 아니잖아요. 미국 장 잘 올라가고 있고 어제도 그냥 적당히 그냥 조금씩 올라가서 말았죠. 이제 대선 이제 토론회가 시작되고 이제 정책을 남발하고 그래서 태양광을 밀 거냐, 풍력을 밀 거냐, 아니면 뭐 조선주를 밀 거냐, 방산주를 밀 거냐, 뭐 유가 관련주를 밀 거냐, 원전을 밀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 궁금하면 미국에 날아가서 직접 가서 대면해서 트럼프랑 바이든한테 3자 대면에서 여러분 물어보시면 정답을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서는 어디가 움직일 것 같다 생각은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제가 뭐 트럼프하고 만나본 것도 아니고 바이든하고 만나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저도 예상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흘러가겠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보겠죠. 왜냐하면 차트는 그게 다 녹아져 있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제일 안전한 쪽은 여전히 IT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태양광도 친환경도 인공지능 AI 수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원전 테마 전 다 좋게 봅니다. 심지어 유가 관련주들도 작년하고 올해 추천할 때에서도 이거 트럼프주로 엮일 수 있다. 근데 요즘에 그걸 안 엮이고 대항고래로 엮여갖고 그렇죠? 움직이는 것뿐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고 거기를 열심히 개발하면 뭐가 있긴 할 겁니다. 물론 그게 여러분들이 터무니없는 것 같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기는 있어요.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일본하고 같이 엮여 있는 부분, 중국하고 엮여 있는 부분. 근데 이런 복잡한 얘기들은 하기 싫고 어쨌든 있기는 있는데 그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로 움직일 거냐? 왜냐면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한번 움직일 겁니다. 뭐 국가 정책으로 움직이든 에너지 관련주 내지는 뭐 그런 뭐
저도 여러분들하고 생각 똑같아요. 그거 하는데 뭐 5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생산성 떨어질지 다 뻥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라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쪽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저는 작년에서 이게 이제 대선 관련주를 엮이면서 에너지 관련주, 유가 관련주를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작년과 올해 초에도 그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움직였죠 결국은. 하여튼 그랬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쪽보다는 더 안전한 쪽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전선, 전력, 인공지능, AI 수요 그 폭발로 인한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그쪽과 올 여름은 덥다 그랬죠. 전 세계가 덥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최대로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들과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들 계속 좋습니다. 나쁠 거 없어요. 그래서 지수도 급락 없을 것 같고 어떤 흐름들로 이제 테마들이 강하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두 눈 불을 켜고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부터 재미있는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제 잠시 후부터 곧바로 미국 대선 토론회 TV로 저희가 현재 지금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테마 장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이런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칭 사례에 저희 꼭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1.3% 빨간불 켜면서 출발해주고 있고요. 35,000원 선을 넘어서 현재 35,1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주성 어떤 식으로 공략해볼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주이면서 유리기판이면서 태양광 섹터죠. 그래서 어제도 살짝 움직였던 게 이제 태양광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움직였다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로 움직이든 어쨌든 거기는 다 엮여 있으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바이든 이제 진영 쪽에서는 친환경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이쪽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미 미국은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를 엄청 많이 했답니다. 이게 뉴스 기사에 있어요.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렸다라는 것은 이쪽에 대한 규제를 더 풀고 이쪽에 대해 이제 전망이 좋으니까 미국이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이 이제 계속 뭔가 좋은 이슈를 계속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인공지능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거, 뭐 미국이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전이 그래도 제일 용이하죠. 근데 어쨌든 미국도 우리나라도 태양광이란 부분들은 버리는 부분들은 아닐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은 점점 좋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주성 엔진을 가지고 나왔지만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대놓고 공개하면서 자주 얘기하는데 주성이보다 더 강하고 움직이기 좋은 쪽은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테마주는 뭐가 테마주냐? 화장품 테마, 음식 테마, 그 다음에 원전 테마, 전기, 전선 테마 이런 테마주에 더 강해요. 그냥 IT 섹터는 지금은 쟤네들보다 밀리지만 2년, 3년을 볼 때에서는 올라가는 폭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폭이 전선 테마나 전력이나 음식 업종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애들이 단기간으로 200%, 300%는 잘 올라갈지 몰라도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50%밖에 못 올라가서 쟤네들은 200%, 300% 올라가는데 이건 50%밖에 안 가요.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2년, 3년 지나면
IT 부품주들도 200%, 300% 올라가면서 키를 맞춰주게 될 거다라는 얘기도 오늘 한 얘기 아니고 심심할 때 어제도 했던 얘기고요. 심심할 때마다 가끔씩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하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근데 거기에 어쨌든 친환경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으로도 엮여 있고 반도체도 엮여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갖고 나왔으니까 안전해요. 그래서 오늘 가격 전략 잠시 뒤에 공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반도체 장비, 그리고 유리기판, 태양광 관련주까지 세 가지 섹터에 모두 다 겹치고 있는 그런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6월 17일 이수페타시스 52,000원에 접근해 봤는데 11.92% 이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6월 18일 주성엔지니어링 35,000원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이 매수가에 도달하지는 못했고요. 또 6월 19일 일진전기 매수가는 25,800원 제시해 주셨는데 3.8%에 달하는 이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6월 20일 주성엔지니어링 35,500원에 만나봤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6월 21일 재룡전기 73,000원 짚어주셨는데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6월 24일과 25일 재룡전기 만나봤는데요. 매수가는 각각 84,000원, 81,100원에 만나봤습니다. 24일 기준으로는 9.29%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25일 기준으로는 14.61%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6월 26일과 27일 주성엔지니어링 각각 34,000원 그리고 35,000원에 만나봤는데 26일 기준으로는 3.97%, 4%에 달하는 이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6월 27일의 경우에는 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617.32% 기록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지금까지의 지난주 한 조각 종목 상황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과연 얼마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들었던 종목들. 자, 재룡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재룡전기. 자, 제가 이제 그 전선 전력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3월 달에 처음에 머스크가 앞으로의 반도체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인공지능이 폭발할 거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3월 달에 얘기를 딱 합니다. 근데 처음에서는 이걸 시큰둥하다가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갑자기 그때서 전력 테마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서 뭐 과학자라든지 연구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이름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인공지능의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재룡전기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막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을 보고 제가 3월 달에 해준 얘기가 있어요. 아마 3월 4일 그 주간에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이거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만 볼 게 아니고 이거 올해 내내 계속 갈 것 같다. 인공지능과 함께 이쪽 전력 수요도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이 테마 올해 내내 된다. 많이 갈 것 같다 했는데 진짜로 많이 갔죠. 그래서 제가 불기둥 AI 방송이라고 있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 지금은 폐지됐지만 거기에서 제가 전력주를 그때 당시 일진전기를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몇백 프로가 났었어요. 그 방송에서 일진전기를 추천했었죠. 그래서 한 120% 나타났나 보네. 일진전기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을 줬어요. 그때 당시 전력주가 많이 갈 것 같아서. 왜냐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지금 전 세계가 전기를 요만큼만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밥을 요만큼만 먹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만큼이 아니고 집에 여러분들 집에 뭐 세 식구 네 식구가 아니고 이제 코끼리도 살아야 되고 하마도 살아야 되고 호랑이도 살아야 되고 공룡도 살아야 되는데 그 밥값을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세 식구 네 식구 먹었던 그 쌀로는 공룡 한 마리 절대 못 먹입니다. 쌀 한 1,000가마씩은 먹여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업 뭔가 IT 기업 있으면 바로 옆에다가 발전소를 이제 세운다 그러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작년도서부터 그래서 그걸 냄새를 맡고
소형 SMR 투자한다고 기사가 떴죠, 작년에. 그래서 처음에서 딱 떴을 때 왜 저거 하나 했는데 그게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젠슨 왕이 그리고 지지난주에 전력 AI 수요가 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력이 이쪽이 많이 좋아질 거다, 발전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젠슨 왕도 그런 얘기하죠. 머스크도 그런 얘기하죠. 빌 게이츠는 이미 투자가 됐죠. 거기다 전력 전기 이쪽은 빌 게이츠가 아니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양쪽 진영에서 전력 인공지능 AI 수요로 인해서 이쪽은 인프라를 키워야 된다가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얘기해. 뭐 독일은 안 그러겠어요? 뭐 미국은 안 그러겠어요? 유럽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키워야 된다고 기사 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딸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래서 원전을 지을 거냐, 태양광을 할 거냐, 뭐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뭐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현실성 있는 거는 원전 테마가 될 거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전력과 전선은 인프라를 깔아야죠. 그래서 전기가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미국에 어제 전선 테마가 움직였던 게 바로 미국에서 그런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게 교체 수요가 됐다라는 얘기와 함께 하여튼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거 단번에 끝날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떡밥은 한 10년짜리 떡밥이긴 한데 주가는 10년짜리 떡밥이라 하면 한 2, 3년 가면 끝나요. 근데 2, 3년 동안 에코프로처럼 움직이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93,000원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93,000원이지만 이게 90만 원 갈지 또 압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 별것도 아닌 그 2차 전지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당장 이걸 지금 하려고 난리인데 한 번 돈들이 들어오면 거래량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돈들이 들어오면 거품이 끼면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버블이 껴온단 말이에요. 모든 건 그래요. 미국의 그 주식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식 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돈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을 움직이는 건 세력들의 돈들이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서 적정 주가를 생각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돈들이 언제까지 올려갖고 언제까지 땡겨 올릴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올린 다음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고 세력들이 도망갈까? 요거를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넘어갈 것 같고요. 10만 원만 가면은 뭐 다행이에요. 일단 20만 원, 30만 원도 봅니다. 정말 많이 가면 정말 100만 원도 가겠죠. 앞으로의 인공지능 AI 수요로 인해서 막 로봇들 돌아다니는데 그 다 충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전기 없이 움직이지는 못할 거니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뭔가를 그러니까 연산을 하고 뭔가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니? 그러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걔네 생각하는 동안에 그거를 처리하는 그 전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밥 먹었냐 물어봤을 때에서 그 한마디도 얘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데 막 복잡한 거 물어보고 너 인생이 뭔 줄 아냐 그렇게 물어보면 로봇들이 그걸 어떻게 가르치 애들이 우리도 어려운데 근데 걔네들이 그걸 또 생각한다고 그렇죠? 막 CPU가 막 꼬일 겁니다.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기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비스업에 많이 이제 투입이 될 건데 그런데 전기를 많이 쓰게 될 그런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니 이제 시작이죠. 뭐. 그래서 하여튼 10만 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잘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수익이 좀 났으니까 절반 파는 거는 그냥 원칙이에요, 원칙. 그냥 절반 팔고 나머지 절반은 140%에서 240%까지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룡전기인데 이것도 월화 됐고요. 자, 수요일 날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거는 이제 그런 전선, 전력, 원전 이런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급등은 안 해요. 하지만 정상적인 종목이니까 정상적인 종목은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키가 100m, 그러니까 막 10m, 막 20m 크지 않은 뭐 공룡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커봤자 3m가 넘지 않습니다. 3m 넘는 사람 이런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적당하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아닌 애들은 키가 막 150m, 키가 막 1kg. 1kg면 뭐 장난 아니죠. 키가 1kg다. 아마 태권브이도 아마 100m 안 될 겁니다. 키가. 어쨌든 엄청나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건 테마주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급등을 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종목은 적당히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종목과 적당히 올라가는 거죠. 얘도 적당히 올라갈 종목인데 이따가도 그래서 정상적인 종목이니까 그래서 급등락을 원하면 테마를 하는 거고 정상적인 종목을 좀 안전하게 가려면 주성이를 하는 게 낫고 그래서 수익은 조금 났는데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재룡전기가 한 2배 정도 더 빨리 움직이거나 3배 정도 더 빨리 움직이면 정상이고 얘는 그거보다 어쨌든 손실은 안 나잖아요. 조금씩 움직이면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비정상 아닙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어제 드렸던 것도 35,000에 드렸었는데 1%대 수익인데 아주 정상이에요. 천천히 정상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중.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원익 QNC부터 보겠습니다. 원익 QNC. IT 섹터들이 아침에서 뭐 빠지지는 않는데 급등할 수가 없죠. 뭐 지금 이제 대선 토론 이제 시작했고 거기서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이제 정책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뭔가 구체적인 뭔가 얘기 나오면은 그때 좀 반응을 좀 하겠죠. 그때까지는 얘도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냥 양호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53.8% 수익률이고요. 다음은 이수페타시스도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오늘 얘는 좀 힘을 좀 주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하려고 근데 못 돌파합니다. 오늘이기 때문에 돌파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7월이죠. 그러면 이제 돌파할 수 있어요. 왜냐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달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론은 이미 먼저 포문을 열었고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차익 실현은 더 떨어졌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엄청 엔비디아만큼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면 쭉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움직일 거고 이제 다음으로부터 이제 아마존, 뭐 애플, AMD, 퀄컴, 뭐 ASMR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IT 기업들이 뭐 실적을 이제 2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겠죠. 우리나라 삼성전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좋아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 근데 이미 오늘 아침에도 좋은 얘기 나왔어요. 이미 기사다 IT는 좋은 얘기 나왔는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돌파할 것 같아요. 일단 7월 일단 기다려 보시면 좋은 흐름들 예상이 되고요. 자, 다음은 하이닉스. 하이닉스 마찬가지. 자,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 근처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고 해외로 넘어갔다는 기사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담았다라 그러죠. 외국인들이 담았으면 올라가겠죠. 자, 지금 막 속보가 떴는데 저런 얘기 이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잠깐 나고 뉴스로 확인해 보셔도 돼요. 자, 다음은 PSK. 마찬가지 PSK도 좀 전에 봤었던 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도 기대감에 뿜뿜 올라갈 거고 3분기도 좋으니까 4분기도 좋고 내년도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고점 돌파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중 한미반도체 얘도 모양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막 봤던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거래가 실면서 폭탄을 이렇게 떨어졌다라 그러면 뭔가 큰일 나는 거지만 지금은 다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PSK홀딩스. 그리고 지금 다 얘기하는 종목들이 올해 다 추천하고 했던 종목들인데 수익률들이 처음에서는 애들도 뭐 5% 움직이다가 지금 막 50%, 100%, 160%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건데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제 막 300% 올라가고 500% 올라가는 애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5% 시작하자마자 5% 수익 나고 다음 날에 160%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정상적이면은 상한가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그렇게 해서 500%, 800%, 1000% 수익 나는 건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좀 많이 떠서 오늘은 한 4%나 떨어지고 있는데 전혀 무서운 모습은 아니니까 전혀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이 많지만 않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차트가 굉장히 고요하고 그냥 만만하고 편하네요. 뭐 조만간에 또 35,000원 넘어갈 텐데 어제도 35,000원대 얘기했는데요. 그냥 요 정도 가격대에서 사면 물리지 않아요, 이거는. 34,800원 현재 가격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신고가에 있는 패턴들,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도 재룡전기를 63빌딩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바닥에서 몇백 프로 올라갔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그런 게 잘 간다 그랬잖아요. 얘는 아직까지는 그 느낌은 아니지만 얘도 신고가입니다. 봐봐요. 신고가죠. 재룡전기도 이렇게 떠 있는데 재룡전기 느낌은 이런 데서 추천한 거고 얘는 거기에서 좀 밀린 건데 얘가 여기를 돌파를 하면 재룡전기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돌파가 되면 한 4만, 한 2, 3천 원 혹은 5만 원 가면은 재룡전기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돌파하기 전에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은 바닥주, 싼 종목이 아닙니다. 신고가 패턴이에요. 제일 비쌀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은 제일 비쌀 때 사야 수익이 나요. 봐봐요. 재룡전기도 최근에 여러분들 드릴 때 이거 바닥주 준 거 아니다.
개인들은 쳐다보지 않는 바닥에서 엄청 많이 뭐 160%도 아니네. 300%. 여러분들한테 350% 올라간 상태에서 추천한 거예요. 근데 수익이 나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신고가 패턴이 좋은 겁니다. 근데 주성엔지니어링도 얘처럼 사자마자 15% 막 수익 나고 그러려면 주성엔지니어링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얘가 5만 원 가 있어야 돼요. 여기를 훌쩍 넘어서 5만 원대가 있으면 그때 사면 사자마자 이제 5만 5천 원, 6만 원 가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이륙하기 전에 계속 얘네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뭐 갈 때 되면 가겠죠. IT는 계속 2분기, 3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표적 종목 이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까지 만나봤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 저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MBT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가 7,6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5% 이상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5,2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이버 웹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때에서 웹툰 관련주들 뭐 광고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쪽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MBT 자 차트를 보면은 상장한 건 네이버 웹툰이고요. 네이버 웹툰이고 얘가 상장한 건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그쪽 과거에 웹툰 관련주 움직였을 때 느낌하고는 사뭇 많이 다르죠. 7,600원대 이거는 교체를 어떻게 빨리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손실이 커가지고 지금 손절하기는 좀 그러네요. 7,600원 대충 손실이 30%가 넘어가네. 지금 장에서 30% 깨질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장이 이렇게 좋은데 단기간에 한 달 만에 30% 빠졌다?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 경우가 나오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떨어지질 않는데 몇몇 일부 세력들이 이탈하는 잡주들이 좀 그런 흐름이 좀 보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 장이 좋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닥에서 잘 가자는 종목들, 화장품, 음식업종, 조선주, 오늘도 해운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STX 그린 얼마나 잘 가는지 봐봐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조선주도 잘 가고 뭐 해운주도 잘 가고 화장품도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가고 좀 전에 썼던 전선 전기 테마 재룡 전기는 350%나 올라갔고요. 좋아요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뭐 고점에서 떨어졌다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뭐 원익 IPS 뭐 그다음에 저거 한미반도체 PSK 그러니까 반도체주들 올라가는 애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장에서 이것도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운주인데 MBT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 떨어지죠. 안 좋다라는 거를 얘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 지금 상태 안 좋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든 빠져나오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한 6,500원만 올라와도 그냥 잘라버리고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는 종목이 계속 갑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이죠. 재룡전기는 계속 올라가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얘는 계속 올라갈 흐름이고 MBT는 너는 올라가라 나는 계속 잠수 탈 테다라는 식의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 일단 6,500원 올라가면 손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가 아직 연결이 안 됐나 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소야학으로 보겠습니다. 12,800원에 12%. 자 이수하하 자 차트를 보니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잠수 타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참 좋아하죠. 특히 초보자들 주식을 그러니까 경험이 그러니까 산전수전 많이 겪고 최소한 10년도 좀 적습니다. 한 10년 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8년 했다? 아니, 초보예요, 초보. 10년 넘어야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이거 살 거면 살 거 많아요. 바닥에 있는 거 살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량한 거 좋은 거 많아요. 굳이 뭐 이런 걸 해요. 이거는 언제 움직일 때 하는 거냐면 거래가 실리고 다시 우상향으로 바뀔 때 여기 있죠?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올라갈 때 그때나 달라붙어서 단타치거나 반기 매매하거나 하는 종목이고 이거 싸다고 들어가게 되면 잠수를 원래 종목들 한번 잠수 타면 1년은 기본이고요. 많이 타면 8년 탑니다. 그러니까 8년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면은 보유해도 돼요. 대신에 8년 동안 이 가격이 안 있어요. 1,000원까지 내려갑니다. 8년 동안 10분의 1 토막날도 저는 버틸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수 타는 종목은 초보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종목이고요. 하여튼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800원이니까 12,500원 정도만 올라와도 빨리 교체를 하세요. 언제까지 잠수 타고 계속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아니고 차트가 이렇게 잠수 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내려간 것 말고 우상향으로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미포요. 현대미포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HD HC 현대미포.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40%고 82,000원요. 82,000원에 40%. 자, 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제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올해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조선주들이 몇 년 동안 재미가 없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가지고 징글징글해서 다 덤비지도 않나요? 그래서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넘어갈 것 같고요.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원하시는 목표 가격 뭐 10만 원, 11만 원, 뭐 얼마 정도 보세요? 10만 원 넘게 가서 팔 수 있을까 해서 궁금해요. 10만 원 넘을 수 있어요. 지금 기가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고요. 예. 일단 해운 운임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수출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 미국은 최대 호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량들이 해상 물량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배도 많이 이제 건조될 거고 그러면 이제 매출은 많이 올라갈 거고 거기다가 미국은 이제 그 군함 같은 것들을 만들는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가 가서 이제 만드는 이슈들도 있고 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은 기본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10만 원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체크로 전화 주시고요. 예. 11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만 원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론회 안 보시고 이거 보시네요. 그래요. 토론회 여보세요? 네. 좀 TV로 듣지 마시고 전화로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그래요. TV도 보고 있어요. 그래요. TV도 보고 있고 TV 소리 좀 늦으니까 전화로 듣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인피니트요. 인피니티? 네, 인피니트 인피니티 헬스케어.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6,400원에 네. 30%요. 6,400원에 30%. 자, 헬스케어 관련주도 원격으로 한때 이슈가 막 됐는데 일단 뭐 거기에서 나아지는 모습들은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세력들도 좀 이탈하는 흔적도 보이고 매수 가격이 좀 낮으면은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이거 한 번씩 튀거든요. 차트를 보니까. 네. 만약에 한 5,700원이 물렸다 그러면 빠져나오기는 용이한데 6,400원은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다 또 떨어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떨어지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1년 동안. 네, 지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느낌은 뭐냐면 누가 매집은 하는데 이 가격을 올릴 생각이 안 하고 지금 자꾸 내려요, 얘를. 내려가지고 매집. 그러니까 장도 좋은데 자꾸 내리고 매집을 하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뭐 추가 매수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좀 위험할 수는 있다는 거. 왜냐면 얘들 올릴 생각이 없어요.
하여튼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한 5,500원에서 5,700원에서 그냥 팔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저거 뭐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그러면 팔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걸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구에 있는 차라리 재룡전기를 더 사가지고 100%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아, 예. 왜냐면 위험한 방법. 왜냐면 이러다가 반등 안 주고 못 빠져나오게 되면 이거 잠수 타게 되면 2,000원에서 만나 봐요, 반토막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 흐름을 보니까 세력들이 이거를 매집을 하는데 이걸 칼등강도 패턴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물량 내놓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너네들 다 나가. 이거 우리가 매집할 건데, 그러니까 느낌이 그래요. 1,000원까지 떨어뜨릴 거야 하면서 진짜 1,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봐요. 1,000원까지 밀린 다음에 나중에 1,000원에서 5,000원 올라가서 쟤네들은 그렇게 해갖고 1,000원에서 5,000원 갔으면 400% 수익인데 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70% 80% 된 다음에 본전도 안 되고 손실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세력들하고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칼등강도 패턴에서 어려울 것 같아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은 방법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면 그냥 손절해버리세요. 손절해버리고 지금은 이제 전력 테마주들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대선 관련주의 중심으로서 쓸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차라리 신규 매수할 돈을 아니 추가 매수할 돈을 글로 들어가고 거기서 돈을 벌고 얘는 올라오면은 적당한 손실에서 잘라버리고 나중에 복수하세요. 지금 당장 안 움직이는 것 같으니. 네, 이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듣고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가장 저희는 먼저 표적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15%가량 올라가면서 35,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체크해 봐야겠죠.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0.05%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7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물을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특히 이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0.15%가량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839선, 다시 한번 840선을 반납한 그런 코스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장세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 특히 주목해봐야 할 점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중간 시황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안전한 쪽은 IT 스타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왜냐면 아까 차트를 보면은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있죠. 좀 전에 이제 부재 감사에 대해서 바이든이 이제 혹평을 했다라는 이제 속보도 뜨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선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 했을 때에서 그렇게 정치가 밀고 가겠다 하면은 뭐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는데.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치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기사에 이미 나왔던 얘기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부자 감세를 하는데 이제 반도체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반도체 기업 세금 확 줄여주자.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돈 벌면은 세금으로 엄청 많이 낸다는 얘기는 뭐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기업들이나 뭐 이런 거 여기저기서 많이 여러분들 TV나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접해 보셨죠? 그러니까 세금 무지하게 많이 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기사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 감세도 줄여주고 반도체 기업 세금 확 줄여주자라는 얘기인데 저는 근데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얘기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 세금을 왜 줄여주면 그거를 육성하고 키워야 되니까 인공지능 AI 시대에 미국이 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도가 돼서 육성이 돼서 전 세계 깡패 기업으로 반도체 기업이 딱 만들어지면 그 만드는 거 쉽습니다. 미국은 돈이 많단 말이에요. 돈이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프린터 갖다 찍으면 돈 나오잖아요.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에 있는 인재들, 우리나라, 일본, 중국, 해커들부터 해갖고 하여튼가 그 프로그래머들 하여튼 내놓으라는 사람들한테 그냥 연봉 1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막 프로그램 인공지능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연봉 뭐 10억 준다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연봉 2천억 준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래도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많아서 그냥 연봉 10억으로 10억 많죠 당연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연봉 2천억으로 따라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봉 2천 받으면 한국에서 빌딩 심심하면은 쇼핑할 수 있죠. 1년만 지나면 빌딩 같은 거 뭐 조그만 빌딩 같은 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반도체 굴기사 뭐냐면 돈 갖다가 지금 인재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지금 미국은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거기다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착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뭐 연구원들이나 그렇죠? 그런 분들 R&D 비용 다 줄여버리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지고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다 미국 다 떠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이미 뉴스에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강국으로 분명히 우뚝 설 겁니다. 돈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기술도 있고 거기다 뭐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역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저기 엄청 막강해질 텐데 그러면 이슈가 되겠죠. 일단 미국 그거 키우겠다고 이제 뭐 세금도 줄여주고 막 육상하고 그러면 계속 기사 막 나올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심심할 때마다 애플에서 뭘 개발했습니다. AMD에서 뭘 개발했습니다. 나옵니다. 왜냐면 전 세계는 모든 인재가 다 글로 쏠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슈들로 해서 반도체에 대한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막 로봇도 막 새로운 게 나오고 막 날아다니고 막 순간이동하고 막 이런 이상한 것들 막 계속 나올 겁니다. 전 세계 천재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재들 다 글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은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가기가 가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좋을 거니까 그래요. 어쨌든 IT 기업들 다 좋으니까 일단은 뭐 토론회 끝나고 나서도 IT 기업은 계속 좋을 거다라는 얘기 요걸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얘기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천천히 움직이지만 나쁘지 않아요. 뭐 천천히 움직인다 그래도 갈 때 되면은 걔도 이제 강하게 움직일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다 좀 3.0% 빠졌는데 IT 기업들 보면 다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보면 수혜주 찾기 얘기 나오게 되면 전 세계가 지금 어쨌든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뭘 하려고 지금 이슈가 가장 그렇죠? 화두가 많이 돼 있습니까?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그러면은 이번 대선 토론에서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하더라도 후보들이 안 하지 않겠지만 안 하더라도 시장에 뉴스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이다. 테마주를 만들 겁니다. 봐봐야 안 봐. 그래서 인공지능, AI 전력 수요 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기업들 다 좋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좀 기대가 되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요. 자, 저는 그럼 다음 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저희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전에 숨고르기 장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테마주 매매에 용이한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나와줬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